네,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은 연말까지 열기가 뜨겁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위례 신도시 등 청약 성공 단지들이 잇따르면서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김은경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내일이면 12월인데요.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면 비수기라고 하는데 분양시장이 올해는 좀 아직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여전히 그 기존 주택 시장은 거래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신규 분양 시장의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에 굉장히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거나 또 높은 청약률로 분양이 마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지역을 막론하고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올 상반기에 수도권 분양 시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위례 신도시에서는 송파 위례 신도시요. 최근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가 공급이 됐었는데 네네. 평균 16대 1 그리고 최고 89.5대 1 정도로 굉장히 높은 청약률로 마감이 됐고요. 네. 강동구의 천호동의 그 레미안 강동팰리스 역시도 최고 3.6대 1 정도로 대부분이 마감이 됐습니다. 또 지방은 더 청약률이 그 뜨거운 모습인데요. 네네. SK건설이 광주 서구에 분양한 아파트는 최고 173대 1로 또 마감이 됐고 네. 울산 약사 아이파크도 최고 17.5대 1, 평균 10대 1 정도로 청약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롯데가 그 부산 동래구에 분양한 한 아파트도 최고 75대 1 정도로 전평형이 마감이 됐는데요. 뭐 지역을 막론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네. 다 분양시장은 좀 뜨겁다. 네. 자,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이유가 궁금한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몰리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일단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좀 재편이 된 상황이죠. 네. 기존 주택 시장의 불안이 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 곳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 수요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1 대책을 통해서 발표됐던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10월 이제 말로 종료가 되는데요. 되죠. 네. 그런데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는 반드시 1주택자의 매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매도자가 1주택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 번거롭겠네요. 있는 네. 반면에 네.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이제 분양만 하면 된다는 그런 간편함 때문에 새 아파트를 좀 찾으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전세 비율이 크게 올라갔고 또 역대 최장기간 전세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좀 주택 매입으로 전환하는 일부 수요가 생기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들 역시도 워낙에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웃돈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수요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분양시장 뜨거운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내년도 물량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12월 그 12월 물량을 부터 보게 보죠. 되면요. 조사 시기나 기관에 따라서 지금 다음 달에 그 신규 물량 집계가 굉장히 좀 편차가 큽니다. 네네. 한 민간 정부업체에서는 당장 다음 달에 9천여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조사한 반면에 네네. 다른 곳에서는 1,552가구 정도로 지난 10년간 최저치 물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편차가 크네요. 네, 편차가 네. 큰 상태인데요. 네. 일단 계절적으로 뭐 비수기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네네. 지난 11월보다는 물량이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건설 업체들이 일단 분양 일정을 좀 잡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보입니다. 12월에 분양 예정이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시형은 규모가 3,658가구 정도로 굉장히 큰데요. 네. 당장 일단 이것이 12월에서 내년 초로 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네네. 강남구의 그 역삼동의 개나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도 네. 이거 역시도 분양 일정을 지금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당초 예상보다 12월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왜 이렇게 내년으로 좀 미뤄지는 건가요? 네, 보통 그 추운 겨울이 되면 계절적으로는 당연히 비수기다 이사를 잘 안 보니까 다니는 비수기죠. 네, 일단 네. 뭐 업체 측면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청약률이 좀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네. 내년으로 많이 미루기도 하고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한시적으로 현재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계약 기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청약부터 계약 일정까지는 한 2, 3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11월로 많이 분양 일정을 당기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12월에는 오히려 초 물량 이외에는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대부분 많이 미루는 줄어들 수 모습입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찬반 취급을 받던 중대형 아파트가 요즘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에 이제 분양을 했던 레미안 대치청실은 중대형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네. 54대 1 정도로 전 타입이 모두 1순위 마감을 했었고요. 또 마포구의 그 마포 한강 2차 푸르지 역시 또 송파구의 위례 2차 아이파크도 모두 순위 내 청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중대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주변 시세 또는 이전에 분양을 했던 가격과 비교해서 분양 가격이 저렴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좀 관심을 끈 부분이었고요. 네. 또 입지적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곳이었다는 점, 또 지난 몇 년 동안 중소형 아파트가 주로 공급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분양한 곳들도 전체 물량의 한 90%에 달할 정도로 중소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가 지금 중소형인데 네, 90%에 달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작 그 좀 입지가 좋은 곳에서 중대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막상 신규 분양의 그 중대형 물량은 굉장히 적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나오는 중대형은 좀 희소 가치가 있었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 청약 성적이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그동안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는 좀 물량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2달 연속으로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줄어들고 나타납니다. 있다. 네. 당장 지난달보다도 2.5% 정도 줄어든 64,400여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고무적인 거는 특히 그동안 건설사들이 가장 골치를 앓았다고 볼 수 있는 중대형의 경우에 기존에 살펴본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도 잘 됐지만 미분양도 좀 많이 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지난달보다 한 1,500가구 정도가 줄었는데요. 약 7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미분양 이 주택이 줄어들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공후 미분양 주택도 네. 전월 대비 한 1,300가구 정도가 줄어서 현재는 23,000가구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아무래도 그 연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이라든가 특히 또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 그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이런 정부의 제도들이 혜택들이 좀 네, 좀 영향을 미쳤다. 줬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착한 분양가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요새는 좀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청약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착한 분양가 가격을 좀 저렴한 내 시세보다 좀 낮췄다거나 이런 것들이 강점이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좀 보게 되면 분양가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이 잘 됐던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네. 위례 신도시에 그 최근에 분양을 했던 위례 2차 아이파크는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740만 원이어서 9월에 공급됐던 1차 분보다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네. 또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역시도 3.3제곱미터당 평균 1,76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에 공급이 됐던 레미안 그 위례 신도시는 1,71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네. 5, 6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올라간 걸로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통계로도 보게 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2, 3개월째 꾸준히 오름세를 있군요. 보이고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나고 있어서요. 11월 기준으로 현재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1,85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 9월에 1,322만 원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3개월째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도 9월에 평당 940만 원에서 현재는 1,185만 원 정도로 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웃돈 붙여서 파는 아파트 분양 물량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분양권에 사실 그동안은 전매가 제한되어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분양권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네. 사실이고요. 지난 2011년에 전매 제한이 1년으로 대폭 완화가 된 이후에도 네. 집값은 하락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활기를 띠기 어려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신규 분양단지 중에서 청약률이 높았던 강남권의 재건축이라든가 또 위례 신도시, 동탄 신도시, 세종시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청약에 떨어진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가세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웃돈을 보고 그 달려드는 좀 투자자들도 투자 목적으로, 가세를 네. 하다 보니까 네. 분양권 시장이 예년보다는 좀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위례 송파 프로지오를 보게 되면 9월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풀리고 나서 두 달 동안 한 36건 정도가 이미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네. 동탄 이신도시의 그 동탄 센트럴 자이도 지금까지 40여 가구에서 분양권이 실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보게 되면 한 단지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웃돈이 분양가보다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씩 올라 있고요.
있고요. 위례 신도시는 평균 3,500만 원 정도, 또 동탄 이 신도시는 분양가에서 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강남권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분양을 했던 뭐 서초구 잠원동 같은 경우 계약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5천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거는 받았군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다음 달 이제 공급이 되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신 1차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는 과연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가 형성이 될까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 가격도 오르고 웃돈도 붙고 있는데요. 올해 말로 또 이 양도세 한시 혜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올해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짜고 어떤 점 좀 주의해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은 12월 31일로 종료가 네. 되는데 이것은 계약 기준이기 때문에요. 청약 일정을 감안을 한다면 청약부터 계약 기간까지 2, 3주 걸리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당장 다음 주부터 12월 초에 청약을 하는 물량들을 집중 공략하셔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이제 중순 이후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이기 때문에 분양시장 역시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분양 시기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라면 분양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층이나 향을 골라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다는 점, 또 불법 전매 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 정부 혜택이 많이 주는데 내년 분양시장 좀 어떨까요? 일단은 올해도 보게 되면 가격이 좀 저렴한 곳들,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대형이어서 사실상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잘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우수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런 곳들로 쏠림 현상과 양극화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경 전문위원과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